Alright,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오후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길 바랍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가 영어로만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공지만 한국어를 병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2024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의 첫날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현재 테이블에 설문지와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션의 마지막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설문조사를 완료하시고 등록 데스크에 가져가셔서 경품 추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션 1에서는 글로벌 및 아시아 크루즈 동향과 협력을 주제로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 조엘 카츠 총괄 이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후에는 크루즈 선사 및 목적지에서 오신 패널 간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재 총괄이사를 맡고 계신 조엘 카츠님은 CLIA 회원들을 대표하여 무역관계, 산업교육 및 옹호 활동을 통해 여러 지역의 크루즈 산업을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IA. Please. 네, 조엘 카츠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아시아의 진행 상황과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말 생각해보면 지난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크루즈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회복력 있는 업계입니다.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미래를 향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책임감 있는 관광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은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 문화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관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항만 그리고 목적지와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진전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3년 전체 아시아 승객은 230만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거의 109%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가 가장 큰 소스 마켓입니다. 2023년 약 80만 명의 승객이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글로벌 크루즈 시장을 즐겼습니다. 저희 협회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업계가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비즈니스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마음에 두고 우리는 업계 리더십 그리고 환경 이니셔티브 그리고 목적지 관리 등에 있어서 더 많은 바람직한 관행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더욱더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크루즈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크루즈 선사는 운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업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크루즈 업계가 가장 탄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회복력 있는 업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저희는 2019년, 즉 코로나 이전 수치 이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승객 수가 3,170만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2019년 대비 200만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25년만 하더라도 3,64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아시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수치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아시아를 살펴볼 때 크루즈 승객의 소스 마켓으로 북미, 유럽 다음으로 아시아가 3대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전 세계 7대 소스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소비자들이 크루즈에 대한 점점 더 우호적인 반응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대비 계속해서 재승선을 원하는 크루즈 승객들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승객 가운데 82%가 크루즈를 다시 찾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 크루즈 경험이 없던 승객 가운데 71%가 다시 재승선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크루즈 승객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이 46.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첫 번째로 크루즈를 타는 크루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크루즈를 첫 번째로 접하는 세대를 살펴보면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젠지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동향을 우리가 고려해서 크루즈 여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90% 아시아 크루즈 승객 가운데 90%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의 크루즈 여행을 선호합니다. 또 럭셔리 그리고 엑스페디션 크루즈의 동향이 아시아 쪽에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고급형 크루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또한 아시아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또 한 가지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은 더욱더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선박을 투입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뛰어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아시아로 들어가는 선박이 3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크루즈 선사들이 또한 신규 12개의 선박을 2024년 말까지 투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새로운 엑스페디션 선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청정한 연료를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 연료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 내년에 새롭게 많이 건축이 될 선 또한 배 또한 굉장히 많아서 이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탄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지에 새롭게 입지를 두고 있는 선 그리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항로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크루즈선을 모객하고 또 유도하고 유치하고 더 많은 승객들이 아시아로 찾아오게 할 수용 능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루즈 경제 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크루즈 산업을 바탕으로 1,37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2022년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올해 말 다음 보고서가 나오면 이 크루즈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객 수가 작년 대비 30%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재회복에 대한 아시아의 기여도는 상당합니다. 전 세계 모객, 즉 아시아를 2023년에 찾아온 전 세계 승객은 지난해 대비 49%가 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점점 더 매력도를 더해가고 있고 경제적인 유의미성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엄청난 기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이 크루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승무원 그리고 사람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게스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많은 선원을 고용을 하고 거의 지상 직원은 수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또한 이 고용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용 유지율 또한 거의 호스피털리티 업계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선원의 94%가 크루즈 산업에 종사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일자리 기회도 높은 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크루즈 기업 임원의 40%가 여성이고 몇몇 크루즈 선사의 수장 또한 여성입니다. 또 크루즈 업계의 기술 그리고 이 고용 기회를 더욱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An Ocean of Opportunity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크루즈 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고 미래에 위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꼽자면 바로 친환경 기술입니다. 크루즈 선사는 많은 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책자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저희가 미션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함께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저희 이제 해양을 보호하고 이제 대기와 이제 목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환경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넷지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두 도움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최소한 32개의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연료 개발을 하는 시범 사업들입니다.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우리 선단의 미래를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해양 연료, 녹색 메탄올이라던가 이런 연료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이제 배터리 저장 기술이나 이제 풍력을 그리고 태양광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높아질 것입니다. 또 크루즈선에서는 탄소 배출을 이제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벌써 46%가 육상 전력 공급망에 연결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비율은 2028년까지 72%까지 증가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육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루즈는 이제 여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육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항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육상 전력 공급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항만이 3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시아에는 8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크루즈 선사의 니즈에 맞춰서 더 많은 이제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환경 문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해사기구와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규제를 개선을 해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유의미하고 이제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해양 부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항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충전 시설도 비용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해양 연료를 위해서는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이제 해양 산업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크루즈는 해양 산업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요. 앞으로 이제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해양 연료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해양 산업에서 여러 혁신과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런 규제만으로는 그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제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감축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인프라를 개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모든 운송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스의 이제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회원 선사들에서는 일정을 개발을 할 때 항상 안전성 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또 민첩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최첨단 기술을 항상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얘기 중에 웰니스와 이제 보건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이제 음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롭게 발굴된 이제 프라이빗 섬들이 투어에 포함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음식을 조달하는 활동도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이 크루즈 경험의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 체험과 이제 자기 개발의 기회가 보다 풍부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아시아는 웰니스 크루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문화 관련된 이제 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아의 이제 목적지들이 점점 더 혁신적인 크루즈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문화적인 호기심이 풍부한 여행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접근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고객층에서 이제 접근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고객층 그리고 연령층에서 접근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 16%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접근성을 고려를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크루즈 여행객들의 경우에는 이제 동반자들이 많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크루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선박을 개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물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아 크루즈라는 저희의 해시태그입니다. ARE가 이제 각각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A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접근성입니다. 다양한 크루즈 경험을 다양한 가격대로 선보이면서 이제 서로 다른 나이, 신체 능력,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은 이제 책임감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기술과 이제 실천을 점점 더 이제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경험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이제 경험의 선택권을 한 번의 경험으로 가장 많은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구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자 하는데요. 이제 모든 지역 사회와 이제 지역 경제에도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요. 또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넷지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항만,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대중들이 참여를 해줘야만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료를 우리가 개발을 해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차팅 더 퓨처 오브 서스테이너블 크루즈 트래벌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디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가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특히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나와 있고요. 이제 크루즈 산업은 아시아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우리 지역의 회복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정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파트너십과 이제 협력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제 크루즈 선사와 목적지 간의 협력 기회도 풍부하고요. 이제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로부터 이제 배우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많은 곳에 이제 우수 사례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그리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 이제 전략과 이제 통합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이제 항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 효율성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목적지들이 보다 선두에 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혁신적인 접근법만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선두에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 지역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잠재력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아직 시장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갖춘 흔치 않은 지역이 바로 아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지역이야말로 새로운 선박들의 진수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여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량을 갖췄고 민첩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기회를 함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는 우리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el Kurtz, please step down and return to your seat, please, to tidy up the stage.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잠깐 내려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we all set. 네, 이제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조엘 카츠 좌장님께서는 좌장석에 앉아주시고요. 선사를 대표하는 패널자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And every participant, please give a big round. 그리고 여러분, 저희 좌장님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패널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후에 진행되는 첫 번째 패널 토론은요. 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에 대한 크루즈 선사의 시각인데요.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배치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크루즈 선사의 시각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크루즈 선사의 시각에 대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를 어떻게 연중 내내 크루즈 목적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회와 도전 과제가 아시아에 있나? 그리고 또 이 목적지 경험을 제대로 설계를 하고 필요한 협력을 증진을 해서 이 업계, 크루즈 업계를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크루즈 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크루즈 선사를 대표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마이클 미하일로브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NC본의 상무이사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로베르트 간디니 MSC 크루즈 매니지먼트의 항만 운영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브라이언 비엔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목적지 전략 배치 부문 수석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이크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제품 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파트너십과 이제 협력을 개발하는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시아의 이제 크루즈 개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벌써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1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제주에는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 정말 좋네요.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며칠 더 있을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싱가포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앵커포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의 아시아 지역의 중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일본은 고베, 요코하마 같은 주요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시아 크루즈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내의 소싱 관점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 큰 틀을 따라서 여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같은 국가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곳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만을 보면요. 아직 이제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한 열흘 정도 이제 올해 1월에 갔었는데요. 정말 좋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국과 더불어서 이제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쪽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지역의 항만들은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이제 간과할 수 없죠. 필리핀은 굉장히 특별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승무원들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친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정말 조화가 좋다라고 그리고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로베르토님, MSC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클 씨가 해주신 말과 반대로 마이클 씨는 사실 국제선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로베르토 씨가 보시기에 MSC가 지금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전략적으로 기회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이라고 하시면 조금 상업적인 기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항만 운영의 시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목적지, 항만,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와의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MSC 그리고
다른 크루즈 업계 에이전시와 함께 협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협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베르토님. 네, 브라이언님. 이제 개괄적인 주요 항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의 관점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소규모의 목적지들이 자신들의 이제 매력을 선사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열 캐리비안은 이제 장기 크루즈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을 벌써 7년 이상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얄 캐리비안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호주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 중국에서도 활동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규모의 목적지, 이제 신흥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 정도의 새로운 목적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박 일정이 통상적입니다. 이런 일정을 만들면서 이제 이전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한두 개의 새로운 목적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일정을 짜게 되면 크루즈 선사에서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이제 포함을 시키기 전에 정말 많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많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제 목적지에서 일단 시장 인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 승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고객들에게도 크루즈 티켓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아름다운 장소야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크루즈 티켓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약에 여행사에서 어디를 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여행사에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여행사에서도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로얄 캐리비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의 작은 목적지라고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5,000명 이상이 한 번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비용입니다. 저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용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연료라던가 아니면 항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면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가는 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브라이언님 인프라 얘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비용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마이크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승객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육상 투어를 설계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승객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항만이랑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광 당국이라던가 여행사와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관계 구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 목적지에 온다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발을 해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에는 약 60개의 항만에서 저희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관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한국의 장점은 이제 목적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브라이언이 했던 얘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사람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뭔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항만 이름들만 쏟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더라도 다 이제 흐린 기억으로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각각의 목적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시그니처 선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광에서는 불가능한 굉장히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별화를 이루는 거죠. 그 목적지에 진짜 차별점을 찾아서 실감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베르토님, 혹시 조언이 있을까요? 목적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가 나 지금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선박을 유치하고 싶어, 이런 목적지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물론 마이클 씨가 방금 파트너십을 이 쇼렉스 측면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MSC와 아시아 목적지 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있다면 또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방금 마이클 씨가 해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협력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규 항만, 신규 국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규 항만이나 국가가 새로운 여정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인센티브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브라이언 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항만 운영 비용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마케팅 펀드를 조금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센티브는 사실 단독 플레이어로서는 제공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적지 한 명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인센티브를 준다면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지, 다른 항만과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적지나 항구, 예를 들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더 할인을 이 특정 여정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선사가 와서 뭔가 항만에게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한다면 이 제안 그리고 이런 트렌드, 이런 시장, 우리의 목표치,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항을 하는지 목적지도 분석을 할 것이고요. 네, 브라이언님. 계획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형 선박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장기 일정을 계획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방금 로베르토 님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동북아시아와 뭐 동남아시아를 연계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동아시아를 뭐 하나의 여정에 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통적으로 2개나 이제 3개 정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7박에서 9박 정도로 보통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장기 크루즈의 목적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은 보통 이제 단기 크루즈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보통 2박 3박 이런 크루즈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크루즈를 운영을 했다가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크루즈 관련해서는 약간 수익을 희생을 하면서 새로운 목적지를 시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4월이라던가 뭐 4월 말이라던가 이제 4월 초 같은 때에 이제 짧게 이런 테스트가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 일본의 북부 지역에서 이제 벚꽃을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두 개 정도의 이제 장기 크루즈를 일본 서부에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풍경이 아름다우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상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9박 정도입니다. 이제 주말을 2번 정도 끼는 거를 이제 한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휴가를 5일 내면 앞뒤로 주말을 껴서 크루즈를 짤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승객들의 만족도가 결국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승객들은 만족도가 중요하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저희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를 조금 보태볼까 합니다. 방금 브라이언 씨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날의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의 일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이 회사의 마케팅 그리고 상업 전략도 굉장히 주요한 인자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그리고 환경적인 정책도 이 여정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환경적인 시각에서 잠깐 보자면은 CII 때문에 이 여정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가 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운항 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환경 배출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여정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육상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쇼어 파워, 이 또한 새로운 여정 개발이라던가 이런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승객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 더 환경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는 승객들도 많고요. 네, 저도 로베르토 씨가 해주신 말씀을 조금 CII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O가 CII를 계속해서 적용을 시킬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장기 크루즈 관련해서 미래 같은 경우는 장기 크루즈 컨셉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상 경험이 풍부한 곳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II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탄소 집약도 지수입니다. 이게 아직은 초안 단계에 있고요.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 이제 개발 중에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향후에는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될 지표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장거리로 운항을 할수록 이제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더 오랫동안 운항을 할수록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서는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선사는 지금 현재 국제 회사기구 차원에서 이제 규제 당국이 이게 우리 산업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마이크님. 네, 여러 크루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에 포함된 크루즈 브랜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새롭게 개발하실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서양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아시아 쪽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과는 이제 조금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장거리 크루즈를 많이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기회를 탐색을 해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그 새롭게 방문한 장소와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버킷리스트에 해당되는 경험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항만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면 가끔씩 육상으로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해당 국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완전히 새롭게 배우게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에서도 제가 1월에 갔을 때 이렇게 대나무로 칼을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승객이나 제 친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제 버킷리스트에 해당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도 아주 이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또 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이 음식을 직접 체험을 해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음식을 소개를 하는 작업을 꼭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호주 같은 곳을 가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서 그리고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전해진 음식에 대해서 이제 직접 현지에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 이제 청중분들의 질문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 빠르게 한 20초 만에 답변할 수 있는 빠른 질문을 드릴게요. 단 한 가지 성공 요소, 파트너십의 성공 요소를 찾으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항구, 목적지, 선사의 파트너십이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저는 이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척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솔직하게 알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이클 씨가 하신 말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굳이 한마디를 추가하자면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지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현지 직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크루즈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성장 그리고 경제적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미 앞에 분들이 대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이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패널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나요? Come on,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계신 분. Is a microphone coming to you? 마이크를 전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수항만공사의 크루즈를 총괄하고 있는 고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양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나 이쪽 유럽 쪽의 노선의 고객들의 요구 사항과 아마 아시아 쪽의 요구 사항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배에서 어쨌든 저희가 기항지 투어가 주된 저희의 목표니까요. 타고 오시는 손님들이 때로는 이제 미국계, 그러니까 영어권계 또는 중국, 아시아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그분들을 맞춰서 어떤 관광 상품을 재구성한다든지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고객분들이 매번 바뀌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목적지에서 제공됐을 때 반응이 또는 만족도겠죠. 그런 것이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크루즈 내에도 물론 많은 관광지 지금 이제 K-팝이라고 하는 K-컬처가 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관광객을 저희도 이제 붐업을 해서 어쨌든 크루즈 소비 시장에 한국 고객이 많아야 저희도 크루즈가 경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한국 분들이 사실 크루즈를 타보시면 한국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몇몇 선사에서는 한국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배 안에서 한국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는데, 배에 K-팝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아시아인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 missed the beginning of
제가 통역기를 끼느라 질문 앞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두 번째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한국 문화, K-팝 이런 것들을 크루징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트렌드가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시장을 위한 상품 개발의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모두가 K-팝을 사랑하죠. 하지만 이걸 경험에 통합을 하는 거는 저희 지금 미국에서는 5개의 항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상에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게스트 K-팝 그룹이 올 수 있다면은 와서 공연을 하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화를 나눠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방금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No, that's it. Good. Thank you. Well, we've completed.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뒤에서 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빠르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홀랜드 아메리카의 마이클 미하일로브님, MSC의 로베르트 간디니님,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의 브라이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신 모든 패널 연자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내려가시기 전에요. 잠깐 기념 촬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서 주십시오. Please make the pose. 포즈도 취해 주실까요? Thank you. You may now leave the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part of our ongoing in-depth 지금 이제 글로벌 앤 아시아 크루즈 트렌드와 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목적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무대를 정돈하는 동안 시간 잠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another discussion. I'd like to invite 네, 두 번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장님, 조엘 카츠님 모시겠고요. 또 목적지를 대표하는 패널자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lease take on the moderator seat. 좌장님, 좌장석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If you're ready. 네, 준비되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패널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요. 이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요, 제클린 응님이 오셨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 크루즈부 부장님이십니다. 제클린님 옆에는 제클린 옆에는 케네스 웡님이십니다. 홍콩 관광청 마이스 크루즈부 부서 실장님이시고요. 다음은 파울로 터그방님입니다. 필리핀 관광부 제품 및 시장 개척실 디렉터이시고요. 최재환님 오셨습니다. 해양서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유스케 하야시 님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크루즈 진흥 실장님이십니다. 네, 순서가 조금 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추안카이 카오님 오셨습니다. 대만 국제항만공사 사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제 목적지의 관점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제 아시아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지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아시아 지역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고, 전략적인 기회를 소개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패널 토론에서 쇼렉스 개선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또 목적지가 어떻게 이제 협력을 크루즈 선사와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클린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ntioned a few times as one.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프리미엄 크루즈 관광 목적지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 개인 단위, 많은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을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데요. 내부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출입국 에이전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크루즈 선사가 예를 들어서 출입국 프로세스가 늦어요라는 피드백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력을 하고요. 외부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은 이웃 국가와 협력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지역을 공동 마케팅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클린님. 네, 켄님, 홍콩의 경우에는 북아시아에 있다는 것 말고는 위치가 이제 싱가포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크루즈 목적지로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계신가요? 저희 굉장히 많은 크루즈 선사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 크루즈 선사의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홍콩은 이제 크루즈선을 개방한 가장 초기에 개방한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따라잡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크루즈 선사들과 이제 직접 대면해서 만나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크루즈 선사에게 우리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홍콩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와야만 저희를 정확히 알 수니까요. 중요한 점은요, 홍콩이 이전만큼이나 이제 매력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부분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크루즈 선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전략을 또 설명드리자면, 홍콩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특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싱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 국제 소싱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는 동남아고 저희는 북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제 소싱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남중국 지역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중국 지역에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국내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소싱이 가능하다라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5가지가 있는데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여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만 운영 부분과도 이제 연결된 건데요. 기존의 이제 여정에서는 저 오키나와나 이제 일본 항만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등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보면요, 지금 중국 본토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그 만 지역, 중국의 이제 만 지역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이제 난샤라고 해서 이제 광저우에 새로 이제 문을 연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꽤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굉장히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전 세션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 장기 크루즈가 홍콩에서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타에서 발표한 여정을 보면 일단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다양한 니즈를 이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크루즈 선사에게 있어서도 이제 국제 소싱에서 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을 저희 지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Philippines is obviously 네, 파울로님,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흥미로운 목적지가 되고 있는데요. what is that perception? 저 크루즈 목적지로서의 이제 필리핀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여정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독특한 이제 셀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들 아는 것처럼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크루즈 인력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크루즈 관광을 2010년 말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처럼 저희도 굉장히 이 산업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생 산업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필리핀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이 기존의 목적지들이 이미 했던 것을 보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필리핀에서는 저희가 이제 탐사 크루즈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럭셔리 크루즈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제 또 그리고 전용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는 군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섬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루즈 선사와 이제 승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하나의 영토로 묶여 있는 국가가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섬을 방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필리핀 내에서만 여러 가지 섬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로 섬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각 섬별로 음식이라던가 이제 문화를 또 어떻게 다른지 즐겨볼 수도 있고요. 크루즈 선사와 이제 승객들이 방문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만들과 이제 차별화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뭐 싱가포르나 이제 홍콩과는 다르게 저희 여정 내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항만을 항상 우리 지역 내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o Choi, 중요한 차별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재환 과장님,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포럼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방금 필리핀 연사가 말씀해 주신 차별화에 대해서 이어나가서 한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목적지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떤 이니셔티브 추진 중이십니까? 앞서 세션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하신 분처럼 가족들이 만약에 그곳에 간다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크루즈 관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국이 지리적인 위치도 이제 뭐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문화를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한국만의 그 강점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해양수산부에 있지만 저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한국 문화와 관광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을 해서 개선 방안을 최근 6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이제 해수부에서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치활동 홍보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기항제와 연결해서 지역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교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문체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실 뭐 편의성 문제도 아까 뭐 선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법무부라든지 CIQ와의 협력도 부처가 공동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기항지로서의 역할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소스 마켓으로 한국 내에서의 수요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이제 뭐 항만 시설이라든지 인력인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영위하기 때문에 뭐 한국 내에서 크루즈 체험단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크루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 협력 얘기를 할 때 저희 이제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출입국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선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승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앙카이 카오님, 지금 차별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차별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선사와 승객들에게요. 首先我必须要讲。 네, 먼저요.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을 보면요. 대만은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에 이런 교차점이 있다라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객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양하게 예를 들면 환승객들 아니면 크루즈 고객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만이 굉장히 특수한데요. 대만에서는 기존의 원주민의 문화도 있고요. 객가 문화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대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다원화된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크루즈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 저희 항만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처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크루즈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플라이 앤 크루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바로 얼마 전이죠. 지금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전체적인 환경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관광 차원에서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정부와 함께 또 관광부처와 함께 관광지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마이클도 방금 말씀하셨겠습니만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얘기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감동, 체험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광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마케팅하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굉장히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100대 관광지를 보면요, 대만이 3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아주 특수한 지질을 가지고 있는 지질공원이 있고요. 남부에는 그리고 염전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염전인데요. 또 방후에는 석호가 있습니다. 이 3곳이 바로 글로벌 10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더 매력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환경 보호를 강조합니다. 중부 지역에 우리의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습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반드시 봐야 하는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대만의 관광지들이 전 세계의 이미지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목적지로서 여러 가지 오퍼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호주에서 겪은 경험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일본에 간 사람 계속해서 일본에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에 찾아오게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크루즈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본이 크루즈 목적지로서 프리미어 크루즈 목적지로서 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일본은 관광에 필요한 자연, 문화, 기항, 기후, 음식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크루즈가 기항할 수 있는 항구가 많습니다. 각각의 항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이 4가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 분들이 지금 참가하셨는데 각 지자체 분들이 경제단체 또는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 연계해서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쇼 익스프레이션 기항지 여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승객이라든지 그리고 선사의 그런 기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승객분들께서는 기항지의 그런 호스피탈리티, 이른바 이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럭셔리 클래스라든지 익스페디션 클래스도 기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일본 크루즈의 이미지 향상과 그리고 그런 재승선 고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 일본의 선사가요, 2028년을 목표로 새롭게 디즈니 크루즈를 개항한다고, 새로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인바운드 촉진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크루즈 승객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es, that announcement.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디즈니 선박 너무 설레네요. 근데 전체 아시아 지역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협력에 대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좀 협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뭐 크루즈 선사나 아니면 목적지, 아니면 주변 목적지겠죠. 주변 목적지와 이런 협력을 해서 여정 개발을 잘했다. 아니면은 내 목적지 안에서 크루즈 발전을 좀 시킬 수 있었다. 이런 협력 사례가 있으면은 싱가포르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협력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출입국 팀과 협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사한테 받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지금 속도였습니다. 출입국 심사 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싱가포르 정부 에이전시에서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동 간유 카운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카운터를 보던 거에서 이제는 지문 인식이라던가 이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아예 여권이 없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권을 자동적으로 스캔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예시였는데요. 그럼 켄님 또 예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저희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크루즈 협력이라는 연맹이었고요. 이제 6개의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이제 항만들 간에 이제 자금 조달이라던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그림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요. 이제 협력을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포럼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파울로를 위해서 하나 이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펙 컨퍼런스가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11월에 열립니다. 굉장히 이제 필리핀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를 환영해 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 보면 굉장히 참석률이 높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 파트너들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트레이드 글로벌 마이애미라는 행사에서 이제 ACC 파트너들이 이제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 이제 여정 프로그램 파트너들도 왔고 이제 여러 파트너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연간 행사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루즈 선사와의 소통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울로님. 네, 켄님이 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항상 아시아 지역에는 파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북아시아와 남아시아가 따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경쟁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리브해라던가 뭐 지중해라던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함께 일을 해야만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크루즈 선사와 이제 여정 프로그램 운영사들이 저희 아시아를 목적지로 더 긍정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크루즈 협력 연맹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필리핀도 벌써 14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MC 트레이드에서 이제 오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매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트레이드가 이제 에이펙 지역에서 이제 작년에 홍콩에서 열렸는데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슷한 패널을 모셔서 이제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에도 이 지역 협력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리핀도 작년에 이제 홍콩의 성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태 지역에서 아태 지역 행사 이번에 11월에 이제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저희 이제 크루즈 선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승객들도 아시아가 이제 하나의 지역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저희 경쟁이 아니라 더 많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네,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저희는 각국마다 비자 시스템도 다르고 이제 유럽과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만 서로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성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클리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가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는 이제 지원 그룹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파울로님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 최 과장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있었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주 포럼이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협력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크루즈가 중단된 이후에 지금 재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AC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다가 약간 중단되고 이제 재개되려는 이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하고 궤를 같이 해서 이제 사실 아시아끼리의 경쟁보다는 이제 사실 북미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크루즈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그것을 이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북미를 더 벤치마킹을 하고 더 이제 연구를 해서 따라잡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저희 이제 국제적인 세션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사실 크루즈라는 게 잘 아시지만 다양한 아주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사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협력도 굉장히 잘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 지역 축제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부처랑 아니면 CIQ 담당하는 부처랑의 협력도 저희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Right,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카오님, 대만의 관점을 좀 공유해 주시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협력이 성공했던 사례요? 非常谢谢有这。 네. 第一个是过去已经完成实现的，第二个是今年刚刚完成，接下来是我们后续要再去做的一种合作的一种方案。那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루즈 기업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과거이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업계에서 대만 정부가 플라이 앤 크루즈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간소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이제 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미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들이 과거에는 대만에 오려고 할 때는 이민국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했는데요. 더 큰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를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국에서도 크루즈가 대만에서의 그 운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대만 지역의 물자, 예를 들면 운영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필요할 때 공급망 협회를 통해서 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가능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that's very important as we see. 네,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ustralasia, where due to rising costs.
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용 증가 때문에 그리고 규제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선사들이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야시님,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일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협력 영역, 이 일본에게 굉장히 유의미했던 협력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마이클 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사와 기항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저희 일본이 주도를 해서 선사와 기항지가 함께 의견 교환을 하고요. 서로 이런 쇼 익스커션을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을 팔로우업하는 형태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로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Great, thank you. I think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제 6개국이 모였는데 이 6개국 모두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또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참석해 주신 6분의 패널 토론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토론 이어가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Please wait for a moment. First of all,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조엘 카츠 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패널분들 잠시 이제 서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o to the left a little bit. 네, 왼쪽으로 조금씩만 이동 부탁드립니다. And currently we are having a photo time and we have another. 네, 사진 촬영 중입니다. 이후에 사진 촬영 추가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And we have another photo time. Please wait for a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선사에서 오셨던 패널 3분 추가로 모시고 사진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